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생체 리듬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먹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 식사 리듬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50년간의 긴 연구 끝에 야식이 비만뿐만 아니라 생체 시계의 흐름을 깨뜨려 호르몬 교란을 부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일반적으로 언제 먹고 언제 자느냐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야식증은 생체 리듬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장애입니다. 즉, 야식증이 생체의 식이 리듬을 늦춰 그 결과로 식사 시간이 5시간 정도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식증이 있으면 오후가 돼야 먹기 시작하고 밤늦게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를 24시간 동안 낮과 밤에 맞추어 각성과 수면 등 생체 리듬을 결정한다. 생체 시계는 수면을 주관하는데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잠이 오게 만드는 것이다.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잠을 촉진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다. 빛에 민감한 멜라토닌은 저녁 무렵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새벽 3시쯤 최고조에 달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식을 먹을 경우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야식으로 인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야식으로 인해 수면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전에는 식욕이 저하되고 몸이 무겁고 졸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오후 무렵부터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야간에는 식욕이 생겨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의 균형이 무너져서 수면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번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덴마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기록부가 있다. 1942년 이후 모든 암 환자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 암협회는 이 기록부를 분석해 발병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기관이다. 조니 헨슨 박사는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낮 근무자보다 60%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인은 야간 근무로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한 데 있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 유방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동물 실험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뇌 부위를 제거했더니 암 발병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멜라토닌을 인위적으로 투여했더니 암 발병 위험성이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충격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여성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도 있는데 멜라토닌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암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 발생한 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야식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암 발병 위험까지 높아진다. 결국 무심코 먹는 야식이 우리의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97년 타계한 빈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마더 테레사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채용했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었는데요. 테레사 수녀는 왜 하필 수많은 질문 중에서 이 세 가지만 물어봤을까요?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남도 더 잘 보고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은 이런 생활 습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하지만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 계속 먹게 되는 것이 야식입니다. 참을 수 없는 유혹, 야식을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밤 찾아오는 야식의 욕구를 참아내기란 쉽지 않다. 올해 40살의 최병수 씨. 저녁 식사 후 밤 10시쯤 되면 어김없이 그가 찾는 것이 있다. 라면이다. 라면 본래의 맛을 즐기기 위해 다른 것은 일절 넣지 않는다. 17년 야식 경력에서 생긴 나름의 노하우다. 야식은 라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는다. 건강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라면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온도도 상온이고 밥도 찬밥이고 이 찬밥이 이 라면의 진가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몸무게가 급격히 늘면서 최병수 씨는 야식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올해 33살의 강성숙 씨. 저녁 식사 후 밤에 먹을 야식을 사기 위해 자주 슈퍼에 들른다. 늘 빠지지 않고 사는 메뉴는 아이스크림이다. 한 통요 그날 저녁에 다 먹는데요. 네. 그런데 낮에는 좀 주는데 밤에는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밤에는 겨우겨우 재워놓고 혼자서 먹어요. 한밤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는 강성숙 씨도 체중 때문에 야식을 끊고 싶어 한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백기현 씨는 오늘도 삼겹살에 술을 마시고 있다. 장사를 끝내고 나면 늘 이 시간이다. 일주일에 4일, 삼겹살, 감자탕, 치킨 등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하지만 아직 건강에는 자신 있기 때문에 야식을 끊을 생각이 없다. 낙이 없어, 낙이. 형이 뭐 시달리다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낙은 이 시간밖에. 이게 남들은 이게 새벽이고 늦은 시간인데 나로 생각해서는 초저녁이거든. 초저녁에 먹는 거예요, 나는. 백기현 씨는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의 염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식을 끊기로 했다. 야식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주 4회 이상 야식을 즐기고 있는 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뱃살이 늘어난 것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저는 앞에는 좀 덜한데 옆이.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백기현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이미 진행된 상태다. 강성숙 씨의 경우 체지방이 높아 비만이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수 씨는 고지혈증, 지방간에 혈당까지 높았다. 공복 혈당이 110,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비중이 70%가 넘는 참가자들의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칼로리는 성인 권장량으로 맞추고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바꾸었다.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높을수록 빠른 시간에 혈당을 높인다. 백미나 바게트에 비해 잡곡밥, 통밀빵의 지수가 더 낮다.